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BMW iX에 대한 방송인데요. BMW의 전기차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BMW iX가 그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과해요. 굉장히 과하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BMW X5랑 비교를 해봐도 이 차를 봤을 때는 과한데 이 차를 보다가 다시 X5 이미지를 보면 뭔가 조금 더 옛날 차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아주 괴상한 차량입니다. 전기차 T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블루 컬러로 이렇게 사이드까지 넣어줬는데 BMW iX를 지금 시점에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정보라고 하는 게 너무 빨리 올라가도 이게 좀 그렇거든요. 일단 iX가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출시 예정일 그리고 출시 예상 가격 그리고 이 차를 살펴봐야 된 세부적인 내용과 컨셉트를 설명해드리고요. 사전 계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전 계약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일단 처음부터 보여드린 이미지는 이게 선스톤 컬러 같은데 이대로 출시가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이 차량의 컨셉트를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어 핸들도 없고 사이드 미러 디자인도 좀 특이하고 SUV면서 BMW X5 사이즈라고는 하는데 디자인을 봤을 때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공기 저항 계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기차는 얼만큼 공기 저항을 덜 받아야 주행 거리를 1km라도 더 늘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인데 BMW iX의 공기 저항 계수가 BMW 4 시리즈급밖에 안 됩니다. SUV에서 굳이 전기차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런 정도의 공기 저항 계수가 낮은 SUV는 주행 질감이 정말 예술이거든요. 거기에 주행 가는 거리만 받쳐준다고 하면 참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사용된 이 소재들을 보면 왜 이런 소재의 이미지를 메인으로 썼을까 좀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이 자동차에 사용된 모든 소재가 친환경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요. 디스플레이가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막상 뭐 우리가 벤츠에서 많이 봤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메르세데스 E클래스 같은 차량에는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는 15인치 가까운 사이즈라고 합니다. 자, 요런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매할 자동차는 요 가죽이 적용된 채로 출시가 되는데요. 요것도 솔직히 저는 좀 전기차라고 하면 튀는 느낌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3, 4년 정도 전이었으면 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워낙 전기차가 아이템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럭셔리한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메르세데스 벤츠의 가장 낮은 트림인 EQA 전기차를 타보니까 메르세데스의 기본적인 주행 질감을 그대로 가져가는구나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BMW의 럭셔리 전기차가 더 기대가 되는 이유입니다. 분명히 전기차를 재밌게 만들었을 거니까.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된 모습하고 도어가 상당히 두툼하고 이 부분이 카본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무게를 줄이는데 엄청 노력을 한 것 같고 미니부터 해갖고 i3, i4 가장 기대가 되는 모델 iX3인데 갑자기 iX로 이름이 끝납니다. iX3면 iX5라고 해야 되는데 iX라고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나오는 전기차 시리즈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건데요.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간 이 헤드라이트의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는데 저는 이 디자인을 보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레드 컬러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예쁘거든요. 예쁜데 만약에 이 차량을 짙은 컬러를 선택을 한다. 블랙이나 아니면 뭐 카본 블랙이나 이런 컬러를 선택을 할 경우에는 블랙으로 이렇게 많이 디자인을 해놓다 보니까 티가 좀 덜 날 것 같아요. 너무 그럴 것 같고 이런 일반 디자인과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디자인의 차이는 너무도 큽니다. 요게 이제 국내에 출시될 메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명 잠시 멈춰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 모터가 2개가 들어갑니다. BMW iX를 사전 계약을 받고 있죠. 언제쯤 나오는데 벌써 사전 계약을 하느냐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BMW iX는 가장 높은 트림부터 먼저 출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22년 3월 달에 생산을 해서 한국에 빠르면 5월에서 6월부터 출고가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5월에서 6월 정도 출시가 되는 모델을 2021년 5월에서 6월 1년 전부터 사전 계약을 받고 있는데요. 사전 계약 대수가 제법 쌓이고 있습니다. 제법 쌓이고 있는데 저는 이 차를 계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X7도 가지고 있고 만족도가 워낙 좋고 SUV는 내연기관, 세단은 전기차, 약간 지금 제 머릿속엔 이런 공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중 가장 큰 이유가 이 도어 핸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문을 열 때 도어 핸들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럼 저는 키가 187이다 보니까 아래에서 위로 손을 넣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위에서 밑으로 손을 넣으면서 손톱 스크래치를 내면서 문을 여는 편인데 이거는 이 홈 안에 손을 넣어서 아래에서 위로 버튼을 눌러야 열리더라고요. 밑에 쪽에 버튼이 없는 것 같은데 타고 내릴 때마다 불편한 점이 하나의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전 따지는 편이니까. 근데 디자인을 봤을 때 좀 괴팍하긴 한데 이렇게 좀 튀는 차도 가끔 나와주면 좀 괜찮죠. 앞으로 나올 BMW X7 페이스리프트, X5, 6의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X8 요 모델과의 차별점을 디자인을 좀 과하게 주면서 간 것 같긴 한데요. 이 테일 램프도 전멸이 되지 않았을 때는 블랙 컬러입니다. 그래서 짙은 컬러를 선호하는 저에게는 색상 선택을 못해서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기도 블랙, 여기도 블랙 다 새까마니까 올검인데 저는 올검에 광이 반짝반짝하면서 크롬이 같이 빛나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헥사곤 스티어링 휠이 저는 좀 제 성향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냥 원형의 이렇게 블랙 하이글로스가 아래 위로 들어간 그런 거를 저는 좀 좋아하는데 헥사곤 스티어링 휠 그리고 A필러의 사각지대가 조금 많아 보이고요. 송풍구 위치가 이렇게 됐네요. 디스플레이는 정말 클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송풍구 디자인은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iX가 나온다고 하면 이미지로는 그렇게 확 와닿진 않는데 정말 깔끔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버튼이 얼만큼 남아있는지를 보면은요, 시트 메모리 버튼이 여기 있는 건 이해를 하는데 시트를 조작하는 거는 이쪽에 약간 좀 디자인에 끼를 부리면서 넣어놨어요. 메르세데스처럼. 그리고 직관적으로 사용을 했던 허리를 조인다든지 어깨를 구부린다던가 이런 부분은 BMW iDrive 8.0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BMW iDrive 7.0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출시되어 있는 메르세데스의 MBUX보다는 아래 등급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BMW의 iDrive 통합 시스템은 전 세계 최고의 시스템으로 불리는 시스템이었고요. iDrive 8.0이 적용되는 iX부터는 다시 BMW가 최고의 시스템을 가져오지 않을까. 제가 GLS를 타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스위블 휠이나 기타 조작 장치를 통해서도 조작을 할 수도 있고 스티어링 휠 리모컨을 통해서도 조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 차들이 있었는데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는 터치 조작은 안 되고 핸들 리모컨이라든지 스위블 휠을 통해서 이제 조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우디가 갑자기 스위블 휠을 빼고 모두 터치로 바꾸더니 물리적인 버튼을 다 없애버리더니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 돌리는 거를 갖다가 원가 절감을 해서 터치패드로 바꾸더니 이제는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무조건 터치 조작만 하고 항상 걸레로 여길 닦아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반면에 최신형 자동차인 BMW iX에도 스위블 휠이 게다가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게 들어갔다는 거는 앞으로 출시될 7 시리즈와 X8에 대한 기대심이 조금 높아지는 부분이고요. 이 모니터, 이 커브드 모니터입니다. 이 모니터가 BMW iX 뿐만 아니라 X7 페이스리프트, X8 요건 이제 방송 다 따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7 시리즈 풀 체인지 여기에 다 적용되는 디자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깔끔한 디자인, 운전에 집중할 수 있으면서 운전자가 원하는 정보를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은 굉장히 좋은데 요새 메르세데스의 인테리어가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쉬운 것뿐이지 BMW의 여태까지 인테리어 변화를 봤을 때는 이번 BMW iX의 인테리어 변화가 가장 혁신적이다. 이렇게 막
이렇게 라인 맞추는 거. 이 약간 BMW를 보면 오타쿠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얘네는 너무 집요해. 집요한 부분, 그런 부분이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타보면 야, 이런 거 1mm 1mm까지 다 맞춰놨구나라는 거에 감탄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요런 아주 고급스러운 장비가 들어가는 건 좋은데, 요런 터치식 버튼보다는 물리적인 버튼이 쫙 있으면 좋긴 한데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기어봉이 너무 폭스바겐스럽게 바뀌긴 했네. 요런 식으로. 요거 너무 이쁜데? 야, 이거 굉장히 예쁘네요. BM스럽지 않은 끼를 좀 부렸네. 어쨌든 요런 건 참 좋습니다. 근데 크리스탈 기어봉 지금 X7에 있는 게 이거보다 훨씬 이쁜 것 같은데, 하긴 뭐 요게 이렇게 얕아졌으니까 여기 또 터치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터치되지, 돌릴 수 있지, 화면 터치되지, 핸들 리모컨 되지, 보이스 컨트롤까지 되니까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BMW iX 전기차,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자, 사전 계약을 하는 부분부터 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하이퍼 스크린이 들어가면서 센터에 17인치, 여기 12.3인치, 12.3인치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일반 메르세데스 전기차 말고, 전기차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프리미엄 모델 등급은 일반은 C 클래스나 E 클래스나 S 클래스나 풀체인지 GLC나 뭐 모든 차가 다 이런 형태로 들어갑니다. 송풍구 디자인만 다르고, 이렇게 해서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구분을 이런 식으로 넣었는데, BMW 같은 경우에는 이 간결한 디자인을 모든 차종에 다 때려 넣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만 구분점을 이 스티어링 휠로 하려는 건지, 헥사곤 스티어링 휠이 뭔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왜 그랬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요. 요거는 실질적으로 화면이 굉장히 크니까 따로 알아보기로 하고, 자, 사전 계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록창에서 BMW를 검색을 하면 최상단에 BMW 코리아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메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BMW iX3 요걸 이제 홍보하고 있네요. 밑으로 조금 밀렸네, iX가. 그리고 BMW 샵 온라인 요걸 클릭을 하면 4 시리즈, X3, X4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모델, X6에 뭐 옵션 끼부린 거, X5 재고 없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요거 끄고 iX를 클릭을 합니다. 해외에서 일일이 번역하면서 찾았던 정보가 BMW 코리아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최대 630km 주행을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메르세데스의 EQA가 해외에서 410km인데 한국에서 306km 인증이 났습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630km면 한국에서 그래도 한 520km는 해주겠죠. BMW면 뭐 550km도 해줄 것 같은데, 이 차량이 처음 해외에서 공개가 되고 유튜브에 정보가 깔릴 때만 해도 전기차 중에 가장 주행거리가 높은 편에 속했는데요. 경쟁 모델인 메르세데스 벤츠의 EQS가 730km를 탄다고 하니 이제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iX 추천 모델을 만나보세요 하고 이제 뭐 코어니, 스포츠니,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있는데요. 자, 블랙 색상을 선택을 해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다 가려지고 올검이 되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웠고요. 523마력의 제로백이 4.6초다. 4.6초면 BMW X5의 M50i 정도 돼야 느낄 수 있는 출력과 토크를 얘는 그냥 너끈하게 느낄 수가 있다. 40 모델을 선택을 하면 326마력의 제로백은 6.1초. 만약에 트림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기차에서는 아래 등급을 사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아래 등급만 해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나실 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사전 예약하기, 전시장으로 따로 사전 예약을 하셔도 되는데요. 여기 사전 예약하기라고 있으니까 이렇게 클릭을 하고 오토소닉스 iX가 되게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저는 X8로 가는 걸로 하고, iX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BMW의 플래그십 전기차죠. 현재는 이 차를 나는 맛을 봐야겠다 이러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계약을 하시고, 가까운 전시장에 문의를 해서 같이 판매사원과 사전 계약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용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BMW 7 시리즈와 X7, X8 여기에 대한 방송이 이어가고
가고 그 다음에 X5, X6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저희 채널에서 설명드린 정보가 신차 나오기 막 1년 전, 10개월 전, 8개월, 6개월 전 이렇게 했던 모든 방송들을 검색해서 보시면 신뢰도에 대해서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언제 출시된다? 내년 5월에서 6월 최초 공개 같은데요, 이 내용은. 그리고 BMW X7과 X8의 출시일도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BMW i4도 여기 홈페이지 가면은 이렇게 정보를 보실 수 있고 사전 예약하기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요런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테리어가 기존 3시리즈, 4시리즈 인테리어에 디스플레이만 이렇게 큰 게 딱 들어가니까 뭔가 굉장히 달라 보이지 않나요? 전 BMW의 컴팩트카에서 이런 디자인이라 그러면 정말 관심이 갈 것 같거든요. 요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주의를 기울이시면 될 것 같고요. BMW i4는 아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격 범위로 나올 거고, BMW iX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판매 중인 BMW X5 452의 풀옵션 모델보다 비싸거나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한 1억 2천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출시가 될 걸로 보이니까 낮은 트림이, 높은 트림은 더 비쌀 거고,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i4나 iX가 사전 예약하기로 이슈를 조금 끌 거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BMW에서 사전 계약률을 봤을 때 온라인이 아니라 그냥 전시장에서 사전 계약률이 꽤 높다라는 보고를 받으면 분명히 온라인과 전시장 통해서만 사전 계약을 받을 겁니다. 사전 계약을 하면 이제 순서가 이렇게 쫙 장부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엑셀이나 뭐 이런 식으로 자체 장부에 전시장마다 거기에서 세부적인 트림이 나오면 이 사람부터 이제 선택해갖고 배정권에 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사전 계약하는 거를 최대한 활용해야 차를 빨리 내가 원하는 시기에 살 수가 있다. 요즘 트렌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